민주당이 조만간 대선 후보 본경선에 돌입할 예정인데요. 어제 오늘 가장 분위기 좋은 캠프를 꼽으라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측이죠. 그동안 여권의 압도적 1위 이재명 지사와 1강 1중 구도를 이루다가 최근 지지율이 더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? 그동안 수비에만 치중했던 이재명 지사, 어제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자, 이낙연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 박광원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요즘 이낙연 전 대표님 지지율이 완연히 상승 추세입니다. 어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전 총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, 캠프 분위기가 네. 어땠습니까? 네,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이죠.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요. 예. 늘 국민 민심을 두렵게 생각하라는 그런 교훈을 더 깊게 새기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에게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절실함이 모이고 있다. 그것은 정권 재창출 또 그리고 민주정부 사기를 반드시 만들어내자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하여튼 더 낮은 자세로 예.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예비 경선 네. 때만 해도 김 빠진 사이다라는 말까지 들은 이재명 지사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어제 저희 YTN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본인부터 돌아보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오늘은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 사태 당시에 측근 금품수 연루 의혹까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검증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누구든 무엇이 됐든 그 검증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. 이낙연 후보는 당당하게 모든 검증에 정말로 응할 것입니다. 하지만 그것이 네거티브와 검증이 구별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. 이미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 청문회 때 사실상 많은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검증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검증에 아주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이재명 지사가 옵티머스 이야기를 꺼낸 맥락을 좀 보면요.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의혹 논란을 놓고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님이 이 지사의 부인 이야기까지 언급한 것을 놓고 좀 발끈하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?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요.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 가족은 검증 대상임에 분명합니다. 가족들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외교 무대에도 함께 나서고 또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이 배정되는 명백한 공인입니다. 이미 후보 배우자 시절부터 뭐라고 할까요? 공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.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국무총리 시절엔 안정감이 있었지만 당 대표로서는 빵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, 그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요. 아마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제가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해요. 네네.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. 뭉뚱그려서 당대표 시절에 빵점이었다.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아 보입니다. 부동산 정책 실패, 재보선 참패 책임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는요? 부동산 정책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. 우리 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좋은 취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책임 있는 정부의 일원이었던 이낙연 후보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정부와 함께 당대표 시절에 힘을 모아서 새로운 보완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썼습니다. 그 결과 이사 공급 대책이 나왔고 지금은 그 대책들을 좀 더
가다듬으면서 당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. 네네.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 세워서 국민들과 함께 나가느냐, 이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총리 연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일단 뭐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딱 잘라서 단일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두 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단일화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딱 들어맞거나 적절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. 단일화라는 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건 어떤 한 후보가 포기를 하는 건데요. 그런 방식이 아닌 모두가 모두를 배려하는,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연대라는 큰 틀을 만들고 모두가 흔쾌히 거기에 참여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어떤 멋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런 점에서 두 분 사이에서는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려둘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정세균 대표가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적통은 자신과 이광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 제가 그 얘기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. 그 적통에 대해서는 사실 이낙연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에 들어왔고, 부친은 사실은 훨씬 이낙연 후보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힘썼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사를 써드렸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가장 오랫동안 했습니다. 이런 어떤 이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적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시 탈당은 하지 않은 거죠? 탈당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 민주당에 남아 있었지만 결국 합류를 했었고요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을 때 국회에서 당론과 다르게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.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. 그 당시 때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당내에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말하시던가요?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하니까요?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. 그러나 사실 이낙연 후보는 한때 총리 시절에 40%를 넘는 이제 지지율을 기록했었죠. 그러다가 당대표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사실은 총리 시절에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면서 충분히 총리로서 이낙연 후보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. 그에 비해서 당대표 시절에는 정부와 청와대와 조율하는 그런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였을 텐데요. 지금 과거에 그런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그런 모습, 또 국정 경험의 최고 뭐라고 할까요? 경험자 또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을 유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. TV 토론 과정에서나 그 나머지 행보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다.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지나치게 좀 엄근진, 엄청 엄격해 보이고 근엄하고 너무 진중하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, 그런 혹시 의견도 주고 계신가요? 그렇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고 조언이 있었고요. 후보 본인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이렇습니다. 그 안정감과 균형감과 품격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치였어요. 그런데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여러 후보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균형감과 안정감이 대통령을 하는데, 공직을 하는데 매우 소중한 가치구나 하고 새롭게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.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이죠.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.
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국민들께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후보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고 네.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지율이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지금 1강 1중 구도라고 합니다만 아직 2강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터닝 포인트 네. 언제쯤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캠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?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. 예. 지금 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는가? 이건 비교 평가 때문입니다. 네. TV 토론과 국민 면접을 거치면서 이낙연이 대통령을 할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있네라고 보신 거죠. 네. 비교 분석 평가의 결과인데 저는 이 국민들의 이 평가가 매우 뭐라 그럴까요? 적절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. 상승 추세는. 예. 그러면서 이달 말 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? 터닝 포인트 또는 골든 클로스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달 말 골든 크로스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원 의원 연결해서 캠프 움직임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